안녕하십니까. 한국화 분과 이수목입니다. 제 79회 회원전을 맞아 저희 한국화 분과에서는 21분이 회원 작품이 전시되었는데요. 풍화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기법들로 표현된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강은정 선생은 그 한국 화가로서 그 제목에서 보는 바처럼 그 환영이라는 그 내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름에 피는 수국하고 또 제주의 그 상징인 말을 이제 매칭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런 그 주제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주다운 것에 접근하려면 그 단순한 사실적인 풍경이기도 하지만 뒤집으면은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 작가의 마음에서 어딘가로 떠날 것, 어딘가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아주 그 유토피아적인 그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순선 선생의 이 보리콩은 그야말로 일상에서 보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일상에 늘 존재했던 것들인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곳이 과연 우리 곁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상 속에서 돌담 밑에 보면은 어머니가 가꾸던 것, 또 우리가 잊혀져 버릴 수 있는 생활 속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억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 보리콩은 제주인의 삶과 또 어머니의 일상을 잔잔하게 그리고자 하는 작가의 미학적 목표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입니다. 바닷바람은 그 중에서도 그 제주의 많은 흔적을 남기는 형상을 가져다 두죠. 그래서 이 고예현의 바람의 흔적은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사람과 모든 자연의 만물이 그 시간 속에서 자라고 시간 속에서 쓰러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자 자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먼 바다, 하늘의 빛이 바다에 내리고 또 지나가는 조용한 배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풍랑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안고 있는 역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예현의 가슴 속에는 제주도의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시간의 흔적이 그대로 바다와 더불어서 하늘빛에 녹아나고 있습니다. 고운이 행복한 풍경은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멀지 않은 70년대 풍경 중에 하나죠. 거기에는 마당에 봉숭아꽃이 피고 그리고 그 강아지가 놀고 봄날에 느슨한 여유로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억이기도 하고 작가의 고향의 기억이고 또는 작가가 살던 어머니와 형제들 간의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그 멀지도 않는 내 곁에 있는 제주도의 풍경을 가지고 나의 소박한 것,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쉽게 잊혀져 가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기억의 아름다움, 풍경의 아름다움, 그것이 작가의 마음에서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상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곽정명의 밤바다는 푸른색의 기운이 감돌고 섬의 모퉁이에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런 아슬한 실루엣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물소리 또는 보이지 않는 그 구석진 곳의 섬의 모퉁이, 어쩌면 인생이 그 모퉁이 속에서 머물다가 떠나는 시간의 길인 것 같습니다. 청색과 그 안개 속에 아스라이 보이는 자기의 실체를 어쩌면 작가는 영원히 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승범의 범섬은 말 그대로 섬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해안가에는 검은색의 용암이 널려 있습니다.
검은색 용암 처리를 마치 도끼로 찍듯이 부벽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벽준은 작가의 감정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람이 센 땅, 파도가 지나간 그 해안가에 범섬은 오늘도 저렇게 수평선 속에 서 있습니다. 김승임의 숨바꼭질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머니를 기다리기도 하고 아이들과 즐거운 놀이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어린이 된 작가는 다시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의 희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은 결국에는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작가는 동심의 세계를 그려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유경의 오래된 기억은 물화복을 통해서 제주인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화복은 제주 풍토를 대변하는 사물로서 오래된 역사의 시간까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이 귀했던 섬 땅에서 제주의 여인들은 해안까지 약 2km의 길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다녔던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기억이야말로 아주 오래된 자기 자신의 역사 또는 제주인의 역사를 담담하게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숙의 화란 춘성은 봄에 휘드러진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집은 기하학적 모양이고 식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과 부자연 또는 봄 속에 있는 기하학적인 형태, 이것은 김현숙이 마음속에 있는 대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꽃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하나의 대상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대상 속에서 이 봄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작가는 조용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백경라의 영원불멸은 극락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극락조는 꽃말 자체가 영원히 변하지 않겠다는 아름다운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우주에는 별들이 펼쳐져 있고 인간은 그 별을 보면서 정말이지 영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내가 현재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밤의 꽃에서 더 화려해지는 영원불멸의 극락조는 그야말로 인간의 꿈꾸는 영원의 표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희진의 울릉도 풍경인데요. 지금 기법 자체가 백묘법입니다. 이 백묘법이라는 것은 스케치 방법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울릉도의 그 한 모습을 그냥 소박하게 흑백으로 그려내면서 그 섬의 일상 또는 섬의 풍경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수목의 빛을 품다라는 작품은 가만히 보면은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림 위에다가 다시 한지를 발라버렸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고요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뒤로는 LED 빛을 쪼이면서 그 사물의 실체를 확실하진 않지만 어슴푸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작가는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인간이 어떠한 경계를 설정할 때 확실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확실한 것을 갖고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그 확실함이 드러나는 그 기법을 또는 그 방법을 채택할 때 이수목의 빛을 품다는 그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창훈의 작품 또한 백묘법 방식인데요. 최근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류의 위기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위중한 막대한 피해와 재난 상황을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록화적인 요소죠. 이 기록화는 현실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그 내습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미래에 올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또는 그 재해의 상황을 겪어야 할 운명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수군의 춘자는 사실 섬소녀입니다. 그 섬소녀는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어머니 춘자를 통해서 제주의 섬 생활을 마치 판타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꿈은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워하는 것이겠죠. 어머니의 이상이 어쩌면 섬소녀인 춘자로 다시 환생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죠. 임미선의 치유의 정원은 그야말로 포근한 그림입니다. 벚꽃과 한가하이 노는 말, 그리고 부채가 상징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작가의 따뜻한 마음을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심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수키의 인연은 자연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작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숲, 노루, 나무, 풀, 이것들은 자연 속에서 늘 만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인연 속에 태어나서 인연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로 인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행동은 내가 받아가는 것, 불가에서는 그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관계, 자연과 나의 관계가 곧 인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작가의 미학은 바로 모든 것은 관계가 있다. 사물과 사물의 관계는 결국에는 나로 시작돼서 나로 끝난다는 암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의 돌나르방은 제주를 상징하는 수호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묵으로 현모함을 표현한 이 돌나르방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이 크고 울퉁불퉁한 그 못생긴 형상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돌나르방은 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지켜왔던 300년이 된 형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찰 입구에 섰던 석장승의 일정으로 멀리 몽골에서 왔다는 설에서부터 발리에서 왔다는 설까지 포함한 그 형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돌나르방은 관광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을 때마다 이 돌나르방을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돌나르방이 갖는 그 매력은 제주인의 그 못생긴 바람 많은 그 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야말로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장여진의 꿈 너머는 한때 평원을 달리던 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의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로운 평원, 저 광대한 초록의 들판을 달리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작가는 그 꿈의 염원을 자신의 꿈으로 치환시키고 있습니다. 작가의 꿈은 바로 말이 자유롭게 평원을 달리던 것처럼 자기가 화가로서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현재 예속된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 자신도 그 예속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희망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은철의 절벽은 젊은 날의 회한으로 선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산수와 형식을 빈 이 그림은 마스라이 폭포가 보이고 보이지 않듯 보이는 그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선 자신이 화가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회상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임성호의 얼음으로부터는 제주의 대표적인
산인 오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 360개 이상이 있는 이 오름은 아름다운 여성적 곡선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름에서 본 달의 모습은 한 달 내내 시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그 오름에 부는 바람, 내리는 별빛의 모습까지도 그는 정서적인 미를 통해서 제주인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밤은 고요하고 자신의 마음도 고요한 것 같습니다. 현덕식의 준비땅은 사실 어른들이 갖고 있던 과거의 그 기억을 그렸습니다. 판화 기법으로 부분 채색을 내서 다시 사진을 재촬영해서 이미지화된 그 작품인데,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은 항상 아쉽고 또 그것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그 혼자만의 웃음을 짓는데, 현덕식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릴 때의 기억을 환기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 운동회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